얼마나 시원한 결말을 보려고 이렇게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이는 걸까요? 불안하고 답답한 14화였는데요. 밝혀진 건 20년 동안 고대환 주변을 맴돈 이유를 고통받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라는 정말 대단한 인내심의 레저형 생계활동을 박행자가 해왔었다는 것이고요. 문영이에게 있었던 하나뿐인 돌연변이 나비브로치와 가족사진을 박행자가 훔쳐갔다는 사실, 그리고 도희재가 유명한 의료계 쪽 집안 사람으로 의대 3학년 때 중퇴했다는 건데, 여기서 박행자가 도희재라면 어떻게 수간호사로 일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조금은 설명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박행자는 도희재다 라고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희재는 고대환의 기억 속에서 분명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문영이와 강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사심에서 출발한 애정의 눈빛으로 어떻게든 박행자는 문영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논리와 근거를 찾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재 문영이는 자신이 도희재를 몰라볼 리 없다며 박행자를 엄마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행자와 문영이가 직접 만나야 박행자가 도희재인지 아닌지 분명히 보일 것 같습니다. 의외로 디테일한 면에서 사람을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문영이는 서쪽 마녀의 살인 완결 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간을 앞두고 박행자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따라 박행자가 도희재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헷갈려서 편의상 박행자는 도희재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끌고 가보겠습니다. 15화에서 강태 엄마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죽인 사람이 확실히 도희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게 밝혀지겠죠. 1화에서 도희재는 문영이를 목 졸랐던 환자를 찾아가 문영이 칼로 직접 죽이지 않고 칼만 놓고 나와 자살을 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도희재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말이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는 설계자 스타일에 가까워 보입니다. 직접 강태 엄마의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사주했는지, 지금까지는 고대환의 기억과 판단에만 의존해 보면 도희재가 직접 한 짓인데 사주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의 목덜미를 잡는 손이 클로즈업 되는 걸 보면 화려한 도희재의 손과는 좀 달라 보이죠. 매니큐어도 반지도 없습니다. 근데 사주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귀한 돌연변이 나비브로치는 어떻게 달았을까요? 도희재는 박옥란처럼 그 당시에도 자신을 따르는 광팬을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도희재는 자신의 시그니처인 그 브로치를 달게 하면서 충성심을 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의대 출신인 도희재는 고대환을 서서히 죽일 생각으로 기억장애,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약을 먹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착란을 일으켰던 건 아닐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막힙니다. 문영이가 지하실에서 엄마 시신을 봤다는 건 또 뭔지, 빨리 고대환의 기억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져야 떡밥이 깨끗하게 회수될 것 같네요. 서쪽 마녀의 살인도 결국 자신의 설계 도구, 그걸 실행에 옮기는 중이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마녀의 살인 주인공이 딸 문영인데, 완벽한 자신의 창작품으로 만들어진 딸이 강태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고 소리치죠. 이젠 실행에 옮길 사람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박옥란도 자기 입으로 이제 못 온다고 했으니 말이죠. 딸을 망치려 드는 주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상태를 미끼 삼아 강태를 처단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강태를 보면 또다시 손에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죠. 그리고 다친 모습을 본 문영은 강태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젠 상태가 아니라 자기 앞에서 강태를 처단하려 할 것이라면서 도망치길 바라는데요. 그러나 강태는 도희재가 꿈꾸는 엿 같은 엔딩을 절대 이루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다짐합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원고가 보입니다. 원고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도희재는 어쩌면 문영이가 일부러 원본과 다른 수정된 원고를 만들어 도희재에게 미끼로 뿌린 게 아닐까요?
14화에서는 도희재의 덫에 강태가 걸려들었지만 다음 편에서는 도희재를 빡치게 만들어 덫에 걸리도록 하는 문영의 빅피처가 그려진다면 좋겠습니다. 사이다 좀 투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독한 도희재, 박행자의 행각에 몸서리 쳐지지만 지끈지끈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남다르다고 느낀 건 주인공의 상황에서만 이야기를 풀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병원 환자들을 돌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 오히려 구원받기도 한다는 거죠. 각자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큰 미덕인 것 같습니다. 문영과 강태의 상태에게 오지랖으로 내린 처방전이 오남용이었다며 이 청춘들을 시름에 빠지게 만든 자신을 자책하는 오지왕 원장도 그렇죠. 안 괜찮아도 괜찮다며 위로하는 주리 엄마 강순덕에게 병원장 물려주겠다고 하는 동네 오빠 오지왕의 넉살도 참 좋았네요. 이렇게 강태, 상태, 문영이 주변 인물들의 따스한 연대가 없었다면 이 드라마는 아주 퍽퍽했을 겁니다. 이번 14화 부제는 문영의 유일한 실패작 손아귀였죠. 손아귀에서는 잘못된 사랑과 집착 때문에 손발이 퇴화된 딸을 입만 가진 쓸모없는 아귀라며 엄마가 망망대해에 아이를 버린 이야기입니다. 실패작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남긴 도희재는 그야말로 아귀 엄마였습니다. 메추리알도 못 집어먹는 문영이는 비록 아귀로 자랐지만 강태에 이어 상태 오빠로부터 내리사랑을 받으면서 퇴화된 손발이 다시 자라듯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14화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바로 엄마의 죄를 끌어안고 있는 문영이가 괴롭고 목이 메어도 상태가 주는 죽과 메추리알을 받아먹었던 장면인데요. 반찬은 각자 집어먹는 거라고 했던 상태가 직접 숟가락에 얹어주는 메추리알. 그 사랑과 애정을 문영이는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가엾고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5숟갈이나 먹였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한때 상태가 강태의 걸림돌이 되는 이기적인 형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매우 쳐주고 싶었네요. 이제 2회밖에 남지 않아 아쉬운 사이코지만 괜찮아. 반격에 나설 강태와 문영의 협공을 기대하며 조금은 유별나지만 괜찮은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지금까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사시사철 공유 부탁드립니다.